또 잠이 안 와. 벌써 새벽 2시 반. 이불 걷었다 덮었다 몇 번째신가요? 에어컨 틀어도 답답하고 끄면 더워 죽겠고 옆에서 주무시는 남편분 부인분 깨울까봐 조마조마하시죠. 예전엔 더워도 금세 잠들었는데 60 넘어서는 왜 이렇게 잠 한숨 못 자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당연하다고 넘기시면 큰일 납니다. 수면 부족이 이틀만 계속돼도 우리 뇌 노화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25년 수면 전문의가 찾아낸 단 하나의 비밀만 알면 당장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푹 잘 수 있습니다. 놓치면 후회하는 꿀잠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25년간 수면 전문의로 일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60대 이상 분들이 열대야에 더 고생하는 의학적 원인과 오늘 밤부터 바로 쓸 수 있는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체온 조절만 제대로 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먼저 열대야가 정확히 뭔지 아세요? 기상학적으로는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을 말해요. 25도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이 잠들기 위해서는 체온이 떨어져야 하는데 바깥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우리 몸에서 열을 배출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첫 번째 이유, 체온 조절 시스템의 노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엔 더우면 땀이 쫙 나면서 시원해졌는데 요즘엔 땀도 잘 안 나고 계속 답답하시죠? 마치 몸이 숨을 못 쉬는 것 같고 열이 몸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젊을 때는 더워도 몸에서 알아서 열을 빼내는 시스템이 잘 작동했는데 60 넘어서는 그 기능이 30%까지 떨어져요. 마치 고장난 에어컨처럼요. 두 번째 이유, 약물의 복합적 영향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약을 먹기 전보다 더 더위를 못 견디겠다는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고혈압약 중에 베타차단제라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이 혈관 확장을 방해해서 체온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요. 당뇨약도 마찬가지예요. 혈당 조절하는 과정에서 열 대사에 영향을 주거든요. 게다가 한 가지 약만 드시는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관절염약, 여러 가지를 같이 드시면은 체온 조절이 더욱 복잡해져요. 약을 여러 개 먹는데도 더위는 더 못 견디겠고 이상하다 싶으셨죠? 세 번째 이유, 수면 부족의 무서운 악순환입니다. 가장 무서운 건 수면 부족이 다른 질병을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원래 혈압이 조금 높은 편이었는데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주무시니까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처음엔 며칠이면 지나가겠지 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혈압이 확 올라가고 2주일이 지나니까 더 올라가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이틀만 지속돼도 치매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우울증 발생률은 2배로 증가해. 잠을 못 자니까 낮에 기운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겠고 장보러 나가기도 힘들고 손주들 와도 놀아주기 싫어지시죠? 이러다가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고, 그럼 도대체 왜 잠이 안 오는 걸까요? 뇌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우리 몸에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 있어요. 마치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는 생체 시계가 뇌 안에 있거든요. 이 생체 시계가 이제 잘 시간이다 신호를 보내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첫째, 멜라토닌이라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둘째, 심부 체온, 즉 우리 몸 안쪽 체온이 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60대 이상 분들은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멜라토닌의 충격적인 감소를 보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전엔 10시만 되면 자동으로 졸려왔는데 요즘엔 12시가 돼도 멀쩡하시죠? 마치 내 몸이 시간을 까먹은 것 같고 시계는 밤인데 몸은 낮인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젊을 때 멜라토닌 분비량을 100으로 본다면 55세가 되면 50으로 줄어요. 70세가 넘어가면 30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치 담글 때 소금이 부족하면 제대로 안 익는 것처럼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난 거거든요. 젊을 때 멜라토닌 분비량을 100으로 본다면 55세가 되면 50으로 줄어요. 70세가 넘어가면 30밖에 안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김치 담글 때 소금이 부족하면 제대로 안 익는 것처럼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몸의 시계가 고장난 거거든요. 체온 조절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보면요, 여러분 잠들기 전에 손발이 따뜻해지는 거 느끼시나요? 발이 뜨거워서 잠이 안 와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몸이 열을 손발로 내보내서 몸 안쪽 온도를 낮추는 거거든요.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37도에서 36도까지 떨어져야 해요. 고작일도 차이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어떻게 떨어질까요?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팔다리로 순환하면서 혈관이 확장되어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대야에는
바깥 온도가 너무 높아서 이 과정이 제대로 안 돼요. 열대야의 치명적인 메커니즘은 이래요. 뜨거운 김치찌개를 시키려고 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찬 곳에 두면 금세 식지만 더운 방에 두면 언제까지 가도 안 식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신부 체온이 37도이고 바깥 온도가 25도 이상이면 열 배출이 거의 안 돼요. 그러면 몸은 계속 아직 잘 시간이 아니야 라고 착각해요. 멜라토닌도 안 나오고 뇌도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더위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까지 분비돼요. 이 호르몬이 나오면 혈관이 수축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더욱 잠들기 어려워져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시죠? 몸은 피곤한데 뇌는 멀쩡하고 마치 몸과 머리가 따로 노는 것 같은 느낌. 누워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내일 병원 갈 일, 손주 학비 걱정, 집 수리할 일. 머리가 돌아가는 게 멈추질 않으시죠? 이게 바로 열대야 불면증의 정체예요. 더 무서운 건 이게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면 혈관 수축이 더 심해지고 체온 조절이 더 어려워져요. 사흘째가 되면 이미 만성불면증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어요. 이때부터는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하게 돼요. 뇌를 끄는 스위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죠? 억지로라도 끄고 싶고 밤이 되면 뇌가 더 활발해지는 것 같으시고, 그럼 어떻게 이 고장난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킬 수 있어요? 자, 이제 구체적인 해결법을 알려드릴게요. 25년 임상 경험으로 찾아낸 확실한 방법들이에요. 핵심은 체온을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우리 몸을 속이는 것. 고장난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조작하는 것. 첫 번째, 저녁 샤워 시간대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언제 샤워하세요? 잠자기 전에 깔끔하게 씻고 자야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큰 실수예요. 올바른 샤워법은 완전히 달라요. 잠자기 3시간 전에는 뜨거운 물로 샤워하세요. 40도에서 42도 정도의 뜨거운 물로요. 더운데 왜 뜨거운 물로 씻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일부러 체온을 높였다가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38도까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 몸은 높아진 체온을 다시 낮추려고 열심히 노력해요. 마치 언덕에서 공을 굴리는 것과 같아요. 높은 곳에서 굴리면 더 빨리, 더 멀리 굴러가잖아요. 체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뜨거운 물로 샤워하고 나면 처음엔 더워도 금세 시원해지시죠? 이게 바로 체온이 떨어지는 증거예요.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씻으세요. 35도에서 37도 정도요. 이때는 체온을 자극하지 않고 깔끔하게만 씻는 거예요. 물 온도 측정이 어려우시면 손목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다 정도면 맞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써보신 분들이 사흘째부터 10시 반쯤 되니까 저절로 졸려온다고 하세요. 40년 만에 처음 경험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족욕의 놀라운 과학적 효과입니다. 매일 저녁 8시에 뜨거운 물에 발을 20분 정도 담그세요. 물 온도는 42도에서 44도 정도가 좋아요. 이때 중요한 건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힐 정도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발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혈관이 몰려 있어요. 이 혈관들을 뜨거운 물로 자극하면 전신 혈관이 확장돼요. 마치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발, 다리, 몸통, 팔 순서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전신의 열 배출이 시작되는 거예요. 족욕하면서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한 잔 마시시면 더 좋아요. 수분 보충도 되고 심리적 안정 효과도 있거든요. 차에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이 혈관 확장을 더욱 도와줘요. 아니면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셔도 돼요. 족욕하면서 손주들과 전화통화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할머니 목소리가 편안해졌다고 손주들이 말해요. 예전엔 전화할 때도 피곤해 보였나 봐요. 지금은 웃으면서 전화 받는다고 하네요. 족욕을 마치고 나면 발을 깨끗이 닦고 면양말을 신으세요. 족욕 효과는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속돼요. 세 번째, 운동은 스트레칭만 격한 운동의 함정입니다. 운동하면 잠 잘 온다던데요? 맞아요. 하지만 시간과 강도가 생명이에요. 격한 운동은 잠자기 4시간 전까지만 하세요. 그 이후에는 절대 안 돼요. 저녁 8시에 헬스장에서 1시간 운동하고 오시면 11시까지도 잠이 안 오시죠? 더워 죽겠는데 잠은 왜 안 오나요?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운동으로 인한 체온 상승이 아직 안 떨어진 거였어요. 게다가 운동 중에 분비된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각성 상태를 유지시키고 있었던 거죠. 대신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가벼운 스트레칭만 하세요. 목과 어깨를 천천히 풀어주시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호흡과 함께하면 효과가 2배로 커져요. 스트레칭하고 나면 몸이 확 풀어지는 게 느껴지시죠? 긴장됐던 어깨도 편해지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관절이 부드러워진 것 같으시죠? 이런 꿀팁들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눌러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체온을 잘 조절해도 침실 환경이 엉망이면 소용없거든요. 침실은 그냥 자는 곳이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치료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라면 1년 중 3분의 1을 침실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을 대충 만들어 두시면 안 되죠. 먼저 이불과 베개부터 바꿔보세요. 여러분, 밤에 뒤척거리는 횟수가 늘어나신 거 느끼시죠? 예전엔 한 번 누우면 아침까지 그대로 주무셨는데 요즘엔 자꾸 이불을 걷었다 덮었다 하시죠. 폴리에스터 소재는 당장 치우시고요. 면이나 텐셀로 바꾸세요. 텐셀은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추출한 친환경 소재예요. 통기성이 면보다 2배 좋아요. 베개도 중요해요. 높이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혈액순환이 안 돼요. 보통 6cm에서 8cm 정도가 적당해요. 쿨매트도 좋은 선택이에요. 너무 차가운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미지근한 정도로 선택하세요. 에어컨 온도는 24도에서 26도로 맞추세요. 실제 침실 온도는 습도까지 떨어져서 더 시원해져요. 선풍기는 천장을 향해서 틀어두세요. 직접 몸에 바람이 닿으면 감기 걸리기 쉽거든요. 바람이 직접 안 와도 시원해요. 그리고 목도 안 말라요.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일석이조예요. 우리나라 여름은 습도가 진짜 문제예요. 60%가 넘으면 땀 증발이 안 돼요. 제습기를 틀어두시면 같은 온도라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져요. 습도가 10% 떨어지면 체감 온도는 2도 낮아져요. 그리고 낮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꼭 쳐두세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복사열이 엄청나거든요. 에어컨을 약하게 틀어도 충분히 시원해요. 그리고 밤에 온도를 높게 설정해도 잘 자게 돼요. 전기요금은 30% 줄었는데 수면의 질은 훨씬 좋아졌어요. 밤에는 발열기구를 최대한 줄이세요.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충전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열을 내요. 특히 밤에 빨래 돌리시는 분들 많은데 세탁기가 돌아가면서 모터에서 나오는 열이 상당해요. 휴대폰 충전기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뽑아두세요. 대기전력으로도 열이 나거든요. 가능하면 낮에 하시거나 적어도 잠자기 2시간 전에는 끝내세요. 하지만 이렇게 해도 밤마다 깨시는 분들 계시죠. 한번 깨면 다시 못 자겠어요.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런 분들에겐 뇌를 재우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해요. 나이가 들면 뇌가 예민해져요. 작은 소리에도 깨고 한번 깨면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시죠?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손주 숙제는 다 했나? 김치가 떨어져 가는데 언제 담그지? 고혈압약 먹었나?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시죠. 한번 깨면 머리가 돌아가는 게 멈추질 않아요. 돌아가신 배우자 생각도 나고 혼자 사는 게 걱정도 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가 싶. 그러다 보면 새벽에요. 그러면 하루 종일 멍한 채로 살게 되고요. 첫 번째, 478 호흡법의 과학적 원리입니다. 이건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개발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뇌파를 측정해보면 확실히 떨어져요. 4박자로 숨을 들이마시고 7박자 참고 8박자로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면서 숨을 참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걸 4번만 반복해도 뇌파가 확실히 떨어져요. 왜 이런 비율일까요? 숨을 오래 내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요.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이완시키고 잠들게 하는 신경이거든요. 특히 8박자로 길게 내쉬는 동안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근육이 이완돼요. 실제로 이 호흡법을 하기 전후로 혈압을 재보면 10에서 20 정도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복식 호흡으로 마음 진정시키기입니다. 배에 손을 올리고 숨을 쉬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야 해요. 이때 머릿속으로 편안하다 편안하다 또는 고마워요 고마워요 하면서 호흡하세요.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움직여요. 횡격막이 움직이면 미주신경이 자극되고 미주신경이 자극되면은 심장박동이 느려져요. 심장박동이 느려지면은 뇌도 이제 쉴 시간이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죠. 또한 배로 숨 쉬는 것 자체가 태아 때의 호흡과 비슷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호흡만 바꿨는데도 잡생각이 확 줄어들었어요. 마치 머릿속에 지우개를 지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 답답한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세 번째, 스마트폰, TV와의 올바른 이별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 절대 보지 마세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너무 심심한데 뉴스도 봐야 하고 날씨도 확인해야 하고 조용한 음악 들으세요. 클래식이나 자연 소리가 좋아요. 빗소리, 파도 소리, 새소리, 바람 소리 같은 거요. 요즘 유튜브에 수면 음악 또는 자연의 소리 검색하면 좋은 음악들 많이 나와.
특히 클래식 중에서는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나 드뷔시의 달빛 소나타 같은 게 수면에 도움이 돼요. 아니면 재미없는 책을 읽으세요. 너무 흥미진진한 책은 오히려 뇌를 각성시켜요. 삼국지나 춘향전 같이 워낙 많이 읽어서 내용을 다 아시는 책이 좋아요. 머리를 안 써도 되거든요. 그냥 글자만 따라가다 보면 졸려와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70%나 억제해요. 밤에 스마트폰 보는 건 마치 형광등을 켜놓고 자려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도 잠이 안 오신다면 이제 음식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음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커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젊을 때보다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더욱 신경 써야 해요. 나이가 들면 위장 기능이 약해지고 소화 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하는 데 더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체온이 올라가서 잠을 방해하는 꿀잠을 부르는 기적의 음식들이 있어요. 첫째, 바나나에 숨겨진 수면 과학입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세로토닌이 다시 멜라토닌으로 바뀌거든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바나나 반 개 정도 드세요.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도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근육 이완에 도움을 줘서 몸이 편안해져요. 바나나 먹고 나면 정말 졸려와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래요. 그리고 변비도 좋아졌어요. 둘째, 따뜻한 우유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잠 안 오면 따뜻한 우유 마셔라 하신 말씀이 의학적으로 맞아요. 우유에도 트립토판이 풍부해요.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면 체온을 살짝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어요. 우유에 꿀 한 숟가락 넣으면 더 좋아요. 꿀의 당분이 트립토판이 뇌로 잘 전달되도록 도와주거든요. 단,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셔도 돼요. 셋째, 견과류의 마그네슘 파워입니다.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요.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 5알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찔 수 있어요. 특히 호두에는 천연 멜라토닌이 들어있어서 수면에 직접적인 도움을 줘요. 절대 피해야 할 수면 방해 음식들도 있어요. 첫째, 매운 음식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김치찌개, 떡볶이, 매운 치킨, 라면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체온이 올라가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녁에 매운 갈비찜 드시고 밤새 못 주무신 적 있으시죠? 입안도 얼얼하고 속도 쓰리고 열이 확 달아오르시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캡사이신 성분이 체온을 2도에서 3도까지 올려요. 이게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서너 시간 걸려요. 게다가 매운 음식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위가 약해지는데 매운 음식은 더욱 부담이 돼요. 둘째, 커피와 카페인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잘못된 착각이에요. 카페인이 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24시간 걸려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커피, 녹차, 콜라, 초콜릿 모두 피하세요. 특히 60대 이상 분들은 카페인 분해 능력이 젊을 때의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더 오래 몸에 남아있는 거예요. 커피 마셔도 잘 잔다고 하시는 분들의 수면을 실제로 측정해보면 깊은 잠의 비율이 현저히 낮아요. 자신은 잤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거죠. 셋째, 술의 가짜 효과와 진실입니다. 소주 한잔 하면 잠이 솔솔 와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은 깊은 잠을 방해해요. 술을 마시면 처음엔 졸려요. 하지만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와요. 이게 새벽에 잠을 깨우는 거예요. 중간에 자주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아요. 탈수도 심해져서 목이 마르고 두통이 생기기도 해요. 섭취 타이밍의 생명적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요. 잠들기 3시간 전까지는 저녁 식사를 끝내세요. 소화가 완전히 끝나려면 서너 시간 걸려요. 소화가 진행 중이면 체온이 올라가고 잠들기 어려워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져서 더 오래 걸려요. 너무 배고프면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 정도만 드시고요. 수분 섭취에 절묘한 타이밍도 있어요. 물도 중요해요. 낮에는 충분히 마시되 잠자기 2시간 전부터는 줄이세요. 밤에 화장실 가려고 깨는 일이 없도록요. 하루에 물 8잔 정도는 드시되 저녁 8시 이후에는 반잔 정도로만 제한하세요. 그럼 결국 우리가 매일 반복해야 할 완벽한 루틴은 뭘까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종합해서 완벽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 볼게요. 이걸 그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세요. 가장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후 6시 마지막 식사 타임과 메뉴 선택입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내세요. 기름진 음식보다는 야채와 생선, 두부 같은 담백한 음식으로요. 추천 메뉴로는 된장국, 나물 반찬, 구운 생선, 현미밥 반 공기. 피해야 할 메뉴는 짜장면, 치킨, 피자, 매운 찌개류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먹으면 밤에 배고파요.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오히려 속이 편해서 잠도 더 잘 오게 될 거예요. 오후 7시 가벼운 산책과 정리 시간입니다. 식사 후 1시간 뒤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15분 정도면 충분해요. 소화도 돕고 적당한 활동으로 몸의 리듬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때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스트레스도 풀고 마음도 가라앉혀요. 오후 7시 30분 뜨거운 족욕 시간입니다. 40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발을 20분 담그세요. 이때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하루를 정리해 보세요. 족욕하면서 가족들과 대화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어도 좋아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될 거예요. 오후 8시 30분 조명 체인지와 디지털 디톡스 타임입니다. 집안의 밝은 조명은 모두 끄고 노란색 조명만 켜두세요. 백열등이나 전구색 LED로 바꾸세요. 스마트폰 TV는 이때부터 완전 금지예요.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뉴스도 봐야 하고. 뉴스는 낮에 보세요. 밤에 보는 뉴스는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라 스트레스만 받아요. 대신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가족들과 대화하세요. 오후 9시 30분 미지근한 샤워와 개인 위생입니다. 간단하게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세요.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5분 정도면 충분해요. 이때 향기 좋은 보디워시나 빗물을 쓰시면 심리적 안정감도 높아져요. 샤워 후에는 면잠옷으로 갈아입으세요. 통기성이 좋은 옷이 수면에 도움이 돼요. 오후 10시 수면 스트레칭과 호흡 시간입니다. 침실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하세요. 목, 어깨, 다리를 천천히 풀어주시면서 478 호흡법도 함께 해보세요. 이때 조명은 가장 어둡게 조절하세요. 오후 10시 10분 명상과 마음정리 시간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머릿속으로는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보시고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이때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격려해주세요. 오후 10시 30분 완전한 휴식 모드입니다.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주무세요. 실제로 이 루틴을 한 달 동안 지키신 분들이 처음엔 귀찮았는데 일주일만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그 시간에 맞춰서 반응해요. 손주들도 할머니 일찍 주무신다고 신기해요 라고 하세요. 루틴을 성공적으로 지키는 비법이 있어요. 매일 반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잠도 습관이거든요. 처음 사흘은 힘들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해요.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몰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잠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져요. 혈압, 혈당, 심지어 치매 예방까지 모든 게 잠과 연결돼 있어요. 오늘의 핵심 내용 완벽 정리를 해드리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체온 조절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잠자기 3시간 전 뜨거운 족욕, 1시간 전 미지근한 샤워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확실히 달라져요. 둘째, 침실 환경을 완전히 바꾸세요. 텐셀 침구로 교체하고 에어컨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선풍기는 천장을 향하게, 블루라이트는 완전 차단하세요. 셋째, 뇌를 진정시키는 호흡법을 꼭 익히세요. 478 호흡법과 복식 호흡을 매일 연습하시면 마음의 평안도 찾을 수 있어요. 넷째, 음식과 타이밍을 철저히 조절하세요. 매운 음식과 카페인은 오후 2시 이후 금지, 대신 바나나와 따뜻한 우유를 활용하세요. 다섯째, 완벽한 저녁 루틴을 만들어서 매일 지키세요. 6시 식사, 7시 반 족욕, 8시 반 조명 변경, 10시 스트레칭, 10시 반 취침. 이 패턴을 꼭 지키세요. 성공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드리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걸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로는 변하지 않아요. 최소 일주일은 해보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처음엔 서너 가지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혼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잠 못 자는 것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에요. 너무 심하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오세요.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드리면요. 잠은 나이가 들어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예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체념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개운하게 일어나셔서 정말 잠을 잤네 하는 기분을 느끼실 거예요. 거울을 보시면은 얼굴색도 환해지고 가족들도 요즘 좋아 보인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잠도 습관입니다. 내일부터 완전히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와 소통 유도를 드리면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열대야에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좋아졌어요. 이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시면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밤은 꼭 편히 주무세요. 모든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잠자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